방송에 노래 한 곡 먼저 들으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33회 방송 2부 2016년 12월 12일 2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노래 예,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죠. 이게 나라냐. 예.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금의 순실 명박 도둑 간신의 소물 범죄자 천부 성인지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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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장돌이 아재님 시청자 수가 적어서 아쉽지만 학급 분위기가 좋다고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우참이 죽어간 우리 아이들 그 원한을 풀어두리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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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예, 나른한 월요일 오후 3시 20분 지나가고 있죠. 나른한 점심시간에 예, 그 박근혜 탄핵하는 예, 신나는 노래로 오후의 나른함을 예, 잠깐이라도 잊어보시라고 예,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한 곡 듣고 있습니다. 쇼하지 마라 속지 않는다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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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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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우주의 기운 우당의 주술 답답기만 사옥까지 불러내어도 이젠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조금만 할 때 물러나거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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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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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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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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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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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TXT님 안녕하세요. 하오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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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진부와 빙고님 별풍선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6년 12월 12일 12.12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슬픈 비극이 있는 날입니다.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33번째 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쇼 정부, 박근혜 정부.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서 정말 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 투쟁을 했지요. 예. 232만 명. 말이 232만 명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늘 어려서부터 매번 역사책에서 들었던 게 당나라의 백만대군 뭐 이런 이야기를 늘 자주 들었잖아요. 백만대군, 실제로 당나라는 백만대군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나 이걸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하간 왜 그러면 백만대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느냐?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백만대군이라는 단어를 흔히 써왔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100만을 그야말로 넘어섰던 거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100만 예, 넘는 뭐 가장 많은 게 30만 뭐 이런 거였다고 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232만 정말 뜨거운 민족, 뜨거운 정말 민주주의를 예, 한번 예, 촛불을 들면 정말 들판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뜨거운 열기였는데, 자, 이러한 뜨거운 열기에 그 일본 쪽의 방송국도 예,
제가 이제 탄핵되기 바로 전날이죠. 당일날 새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8일에서 지난 12월 8일에서 9일 사이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회 앞에서 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 방송국이 와갖고 예 여기저기 그 촬영을 하더라고요. 참 그 이 이야기 여기서 또 해야 되겠다. 예. 그날 밤 제가 또 굉장히 감동적인 분들을 또 봤습니다. 누구냐면요. 연대? 송파맘연대라고요. 송파 지역에서 젊은 엄마들, 예. 뭐, 제가 본 분들이 다 젊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연세에 있는 분도 또 회원일 수는 있어요. 여하간, 송파 지역에 사는 아이 엄마죠. 송파맘연대라고 하는 곳에서요. 야, 밤새도록 국회 앞에서 막 농성하고 막 이 박근혜를 탄핵하라 구호 외치고 비 맞으면서도 그 앞에서 촛불 집회하고 싸우고 이런 분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에게 밤새도록 커피와 그리고 차, 예, 이거를 또 갖다 주신 또 고마운 분들, 야, 그게 바로 송파맘연대, 이분들이었어요. 예, 이분들이 뜨거운 추우니까요. 비 오고 막 그런데 그거를 그 라면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아 갖고 와서 계속 사람들한테 주시고 또 컵라면, 신라면 조그만 거 있죠. 그거를 또 박스로 쌓아 놓고 오셔서 드실 분들은 공짜로 와서 드시라고 그래 가지고 또 사람들이 가서 먹는데 야,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렇게 헤쳐먹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헤쳐먹고, 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그렇게 흔들고, 아주 그냥 밑둥까지 흔들흔들 썩은 뿌리가 그냥 흔들흔들 하는 이 나라,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정말 큰 이유, 바로, 예, 이런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걸 누가 돈을 준다고 시킨다고 그걸 하겠어요. 비가 오는 날, 그것도 12월에, 예? 그걸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이거를 들고 가야 되니까 우산도 못 써요. 근데 그냥 그걸 연약한 그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예?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저가 정말 부끄럽고 고맙고 송구하고, 그래서 예 저희가 해주시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그거라도 가서 제가 먹어주는 게 그 차를 제가 많이 먹어주는 게 아유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싶을까봐 제가 배가 부른데도 계속 그 뜨거운 차를 예 먹어드렸던 예,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나 듣고 계실지 모를 우리 송파맘연대 어머님들 그리고 송파맘연대에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송파 지역의 위대한 예, 우리 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마울 뿐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덕분에 그날 전혀 사람들이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응원과 격려로 함께했던 좋은 밤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먼 훗날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87년 6월 항쟁에 대한 뜨거운 그것을 잊지 않고 영웅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민주주의의 산 공부, 교훈 이게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박근혜 같은 그러한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됐다. 앞으로 재벌들 특혜를 바라는 재벌과 그러한 특혜를 바라는 재벌의 편승에서 겁박을 통해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못된 정치인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세월호 이 촛불과 더불어 이 탄핵 촛불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반면
예. 반면 우리와 달리 매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단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일본 아베 신조입니다. 이런 못된 놈들이 있으니까 아베, 예, 이 일본 아베가 왜 걱정을 할까요? 박근혜 걱정 때문에 일본의 이 구구 세력들, 예, 대한민국의 수구 꼴통 집단들, 바로 어버이연합, 예, 어버이연합, 이름도 좋은 이름 하다가 개쓰레기처럼 써버리는 이 어버이연합이니, 엄마 부대니, 이 또라이 집단들 있죠. 이 사람들이, 예? 일본 아베에 대해서는 오히려 편드는 거 아닙니까? 예. 위안부 문제 합의 잘 됐다. 소녀상 철거하고 뭐 이런 주장하는 게 예, 엄마 부대니 이런 애들이 무슨 애국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건 쓰레기 하치상 집단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본 아베 권력이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아베의 최측근이라고 하시는 이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 이 쓰레기 고이치 관방부장관이 교토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후지TV에 이 출연을 해갔고요. 이 고이치 관방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대통령이 한국에서 되든 한 번 더 협상을 하자 이러면서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와 이미 내린 이 협상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자라고 제안을 한다 해도 우리는 수용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당연히 박근혜와 했던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박근혜가 해서는 안 될 특혜를 줬다. 이거를 일본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일본도 우리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특혜를, 합의를 박근혜가 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하자고 할까봐. 예,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제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예, 이 일본 아베의 지배 권력 이 자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약속을 불이행할 우려가 커졌다. 즉 일본에게 대한민국 이 박근혜가 소녀상 이전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이 일본 내 얘기에 의하면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박근혜는 반드시 탄핵이 되고 탄핵 직후에 탄핵되면 바로 그날 교도소 가야죠. 예, 구치소 가서 아주 상당히 많은 징역형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인간한테는 사면이고 뭐고 해주는 정치인은 곧바로 촛불 집회에 의해서 탄핵될 겁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누구도 박근혜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는 정치인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 국민의 합의 없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야합을 한 거죠. 야합. 이건 합의도 아니고 야합이에요. 국민의 동의를 언제 구했습니까? 자기가. 예. 그리고 국회 협정 조인식, 이 협정에 대해서 승인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잘못한 거죠. 일본이 이것을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을 거쳤어야죠. 국회 비준 거치지 않고 박근혜 개인 바보 같은 멍텅구리 같은 박근혜에게 개인 합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는 끝까지 지켜가겠다. 대한민국을 정말 알로 보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박근혜 약속은 이제 감옥에 가서 면회하면서 아베가 감옥 간 박근혜한테 구치소 면회 가서 약속 지키라고 요구하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절대 수용해서도 안 되고, 그걸 수용하겠다라고 다음 정부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지도자를, 그 다음 대통령을 또 탈핵할 겁니다. 그죠? 예. 전 세계에 나쁜 지도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본 아베도 나쁜 놈이라고 하죠. 이 미국의 트럼프, 우리가 볼 때 나쁜 놈이라고 하죠. 필리핀 두테르테, 이 사람도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자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를 다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나쁜 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 자국의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퍼주기 했던 이런 자들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태양의 후예나 보라고 합시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캡틴 니옹님,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글로벌 호구라고 하는 아주 비참하고 슬픈, 예. 그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하여간 반드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걸 수용하자, 또는 일본과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합의를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한다면 그자도 또 다른 박근혜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주장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촛불을 들 겁니다. 박근혜가 한 잘못된 행위를 단호하게 우리 국민이 바로잡아야 되고요. 억울하게 끌려가서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분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재미있어요. 볼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 아침 9시 반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죠. 리얼미터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이 굉장히 재밌어요. 결과가 탄핵 공조했던 두 개의 야당에서, 재미를 본 데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과 그 속해 있는 그 주요 차기 대권 주자만 오르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하락하는 아주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2012년 아침 9시 반에 발표된 리얼미터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위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23.1%를 얻어서 지난주 대비에 2.3%나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2.3%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2위, 두 번째는 반기문입니다. 반기문이 아직 귀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지금 1월 1일날 귀국한다라는 게 거의 파다한 설인데, 1월 1일에서 1월 중순경에 이제 귀국을 할 걸로 보이는데, 반기문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18.8%인데, 지난주 대비 0.1%가 하락한 걸로, 1%포인트가 하락한 걸로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이제 내년 1월에 반기문이 귀국을 하면, 이벤트 효과가 있어서 아마 상당히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여간 반기문은 지금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될 거고요. 저 역시도 반기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반기문이가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반기문이 우리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반기문이를 지지해줄 지지 기반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쪽 사람들이나
보수를 가장하는 수구 꼴통 집단들이 보기에는 반기문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몇 가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차후에 반기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기문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요동치는 지지율을 보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점수를 이익을 많이 받죠.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6.2%. 반기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기문과는 약 2.6% 차이인데 이건 뭐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의 결과죠. 오차 범위 내에 아주 얕은 차이인데 지난주 대비 1.5%포인트가 올랐어요. 이재명 시장 여기 이 탄핵 국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3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의 5%를 넘었다. 마의 5%에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가 정말 이 탄핵 국면에서 확고한 3위를 차지하면서 안철수를 완전히 밀어냈는데 안철수의 지지율 배 이상 밀어냈어요. 8%. 이재명 시장이 16.2%를 오늘 9시 30분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6.2%를 차지했는데 안철수는 8%를 차지했어요. 28에 16. 2배 이상 밀어낸 건데요. 이 대단한 차이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전주에 대비해서 1.5%나 올랐고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전주 대비 1.8%포인트가 떨어져서 8%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가 뜻밖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종편도 이제 이재명을 욕하기 시작했다고. 이게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악플도 선플도 아니라 무플이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종편이 이재명 욕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비중 있는 정치인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바나나 퀸님 키워서 형수 녹음 파일 한 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형수 녹음 파일을 종편은 아마 공개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녹음 파일은 공개할 수 없도록 법원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종편이 그 녹음을 풀 수 있는 길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녹음 파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글쎄요. 저는 엄밀히 얘기해서 형수 녹음 파일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치. 1030님, 고반장님의 무풀 말씀에 뜨끔한 손학규라고, 그쵸. 손학규 정말 무풀이죠. 세상에, 며칠 전에 뭐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빨아주는 글을, 손학규 전 대표가 썼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글을 써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화답해 주셔서, 진짜 한 100개 이하, 150개 이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정치 관련한 기사는 뭐 200개, 기본이 300개 늘 좋아요가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손학규 전 대표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100개가 안 되더라고요. 글을 쓴 지 두어 시간이 지났는데도, 정말, 굉장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까 싶은데, 여하간 이재명 시장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파일, 그게 아마 공개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두 번째, 공개된다 해도 제가 그 파일을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형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면서 결국 녹음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공개를 했던 건데, 그걸 보면 이재명 시장이 뭐 욕을 하는데 욕을 할 만한 이유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반대할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을 반대하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볼 땐 이재명 시장의 효심이 참 대단하구나. 어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욕보인 행동, 이러저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다 들어보니까, 들으면 기절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들 안 찍어준다. 근데, 사실 보십시오.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충격적이잖아요. 뭐, 온갖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는데, 뭐, 강간요, 뭐 성추행, 온갖 게 다 드러났는데도, 그리고 두테르테, 뭐,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간,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여간 이재명 시장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다른,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차후에 한번, 이게 또 이야기 꺼내면 2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이 이야기 주제로 안 들어가려고 제가 하는데,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과 요 얘기 진지하게 한 2시간, 우리도, 종편처럼 한번 그냥 붙잡고 한 2시간 동안 한번 떠들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오늘 정당 지지도 관련한 이야기, 확실히,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사 이익을 얻고 있어요. 역시나,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35.9%,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볼 수 있었던 정도의 지지율이 아닐까 싶은데, 전주 대비 3.4%가 올랐습니다. 35.9%고요. 새누리당, 썩어도 준치, 진짜 썩어도 준치, 17.3%. 저는 이거 아직도 높다. 이 새누리당 7.3%면 모를까? 17.3%나 새누리당에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전주 대비 0.5% 내려간 건데요. 여전히 높다라는 거. 저는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 국민의당, 근데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낮아요. 12.3%, 12.3%, 3포인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5.3%, 전주 대비 1포인트, 1.0포인트가 떨어진, 그런 시절이고요. 우리 호로간 메뚜기님은 평가보다,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고 꿀각잼을 해달라고 하는 것만 좀 홍보를 열심히 해주세요. 개인 비평은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이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지 자꾸 그냥, 이 1030님, 저는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한나라당 맹박 시절에 47%였다고? 뭐, 여론조사는 개구라다. 제가 예전에 선거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처음에 여론조사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보니까,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여간, 제 경험에 의하면, 여론조사가 꼭 틀린 건 아니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하여간, 여간 여론조사는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방에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다들 정신 차려야 된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는 글을 어떤 패친께서 써서 글을 올려주셨길래 제가 요거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패친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자기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께서 박근혜, 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박근혜 정말 나쁜 여자라고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며느리 되시는 패친께서, 박근혜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니 왜 시작도 안 한 대통령한테 욕을 하냐고 하면서 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이 났대요. 이 며느리가. 예. 제 패친이신 이 며느리께서 박근혜에 대해서 막 욕을 하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욕하냐고. 그런데 바로 이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아니 뭐 사실 이건 보수적인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모르시는 거죠. 연세는 많으신데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의 경험 때문에 세상 이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박근혜 자기가 찍은 거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 말이 옳았다고, 예, 역시 젊은 애들이 똑똑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에이, 이제 믿을 사람은 반기문 뿐인데 라고, 반기문 뿐이라고 믿을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말 끝에 걸쳐갖고 이 며느리가 털썩 주저앉았다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예, 여러분 끝말이 너무 황당하죠. 예, 결말이.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명박 정권 말기에 들었던 반전이 또 하나 있어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22조 4대강, 예, 완전히 말아먹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 하나는 똑똑히 잘 살릴 거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국밥집에 가서 이렇게 밥 처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뭐 이명박은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어쩌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 저기 무능한 남편보다, 그때 당시에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무능한 가장보다 가정폭력을 좀 휘둘러도 돈 잘 벌어오는 아버지가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명박을 찍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 너무 참담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이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아도 BBK 논쟁이니 무슨 온갖 이야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명박에 대하면 또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예? 이명박이의 도덕성은 예,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명박 예, 무슨 발가락 다이아몬드 이런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그런데 그 이명박이를 찍으면서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착하지만 무능한 가장보다는 차라리 가정폭력이 좀 있어도 돈 잘 버는 가장이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는 가정폭력만 행사하지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이명박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속았다, 돈이라도 잘 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제가 전철을 탔는데 노인네 세 분이 그 경로석에 앉아갖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었느냐, 말이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했어, 이명박을 찍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무능할 수 있어. 우리가 이명박 찍어갖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갈 직장도 없고 경제 어렵고 그래도 얘가 그건 잘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속았어 라고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흐뭇한 감정으로, 그래 이제 좀 정신들 차렸겠지, 이렇게 이명박 같은 사람을 선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았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 예,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때 박근혜를 찍었어야 됐는데 에휴, 이런 얘기를 해갖고 주변에, 예, 저와 같이 흐뭇하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예, 반기문 얘기가 나온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돈도 못 벌고 때리고 바람피고 비자금 챙겨서 조각시켜버리고 갔다가 다시 와서는 남편을 골라주겠다고 나서는 형국. 이명박이가 지금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또 정당을 만들어서 측근인 이재호를 통해서, 예,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국면이
친위 세력이 다시 한번 이명박의 다음 정권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런 것에 속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긴 시간이 필요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 며느리의 말씀이에요. 예. 이 시어머니가 반기문 지지한다고 하니까 쓴 걸, 긴 시간이 필요한 싸움이 시작됐다. 한 가구 한 표 뺏어오기 운동을 합시다. 각자 어르신 한 분씩 마크하세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예, 시댁 식구, 예, 다들 정말 이제는 안 된다. 이명박근혜 집권 9년간 우리가 보고 느낀 거 뭐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아까 전에 우리가 일부 방송에서 길게 인용했던 이야기죠. 이정현 새누리 손에 장 지지지 않는, 장 지진다고 해놓고 사기치고 떠나간 그가 그 박근혜 탄핵되기 바로 직전인 8일날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바나나 퀸님, 우리 집안은 모두 민주당이라고. 1030님, 잘 모르시는 어른들 더욱 살뜰히 챙겨서 한 표씩 가져와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삶, 쥐닭이 다 말아먹었다고. 그래서 쥐는 원래 안 먹었지만, 닭도, 닭은 많이 먹어야 되겠다. 돈도 못 벌고 때리고, 그쵸. 이 이정현이가 그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경솔하고 기막힌 사실이라고 반발했다고 하는 건데, 내용 요지는 이거예요.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7시간 동안 처음에는 구판을 했다고 하더니, 그러더니 이후에는 무슨 연애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술을 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유를,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탄핵에 대한 사유라고 넣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이것을 탄핵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정현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정현 이 방송을 본다면 똑똑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박근혜가 탄핵을 받는 이유는 7시간 동안 연애를 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구판을 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시술을 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 미용을 1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그 표리부동 때문에 탄핵을 받을 사유가 넘치고 쌓였다는 것, 이게 바로 탄핵 사유다. 이 멍텅구리 이정현, 정말 이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뭘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진짜 탄핵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7시간 동안 미혼인 박근혜가 연애를 했든, 아니면 취미생활로 자기가 좋아하는 구판을 했는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서 시술을 했는지, 뭐 했는지, 사실 그거는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은 엉뚱한 행위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걸 제대로 밝혔다면 이건 탄핵 사유에 어쩌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죠.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 건요, 말씀드린 것처럼 7시간 뭐 했냐? 7시간 동안 너 도대체 뭐 했냐? 우리가 위임해준 5년간의 대통령 권한 행사 기간 동안에 네가 성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해야 되는데, 그 7시간 동안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니 네가 뭐 했는지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무수히 많이 따지고 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끝내 답변하지 않은 바로 그 잘못, 그게 바로 박근혜가 탄핵받고도 남는 사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박근혜는 이걸 밝혀내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이 바로 이 7시간에 대한 사유를 뭘 했는지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예,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뭐냐 이런데, 이 코미디도 아닌 일을 정말 진지하게 모든 국민이 턱받치고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박근혜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근혜는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냥 이게 근무 시간이었으니까. 또 왜? 대통령이었으니까. 또 왜?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위임을 해준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 국민들 304명이 물에 갇혀있는 배에 갇혀있는 그때에 넌 뭐했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티겠다? 그리고 영원히 그걸 비밀로 가져가겠다? 국민을 이겨보겠다? 이거야말로, 예, 100번은 더 탄핵받아도 마땅한 사유다. 예, 이게 진실이죠.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가 그걸 밝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이 문제, 이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분열된 거 아닙니까? 저는 박근혜 탄핵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박근혜에게 항의하고 따지냐? 모든 건 바로 그 7시간의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결정적으로 사라진 것, 바로 그 7시간이에요. 그 7시간 동안에 박근혜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은 그 불신, 그것이 국민들에게 넓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뭉개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박근혜, 그 박근혜가 결국 자신의 불행을, 예, 자신이 물고 들어온 꼴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상만 강대우님, 진짜 이놈의 7시간, 어휴, 이게 말이 되나? 그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이 많은 국민들이 왜 이 문제 가지고 박근혜한테 물어보게 만드냐고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 이분의 아이디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반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는 제가 계속 읽기가 좀 뭐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3님, 예, 민주 대 반민주 야당 후보 통합. 저는 이제 더불어 사는 3님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야당 후보가 통합되는 건 사실 이번에 어려울 거다. 예,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늘 양보만 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죽든 살든 나는 끝까지 가겠다. 아마 지금도 그것만 절취부지. 그래서 야당 분열시켜갖고 국민의당으로 나간 이유가 그거였고, 지난 총선 때도 끝까지 야당 총선 후보 단일화를 거부했고, 그런데 다행히 재미를 봤어요. 지금 38석이나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는 아마 끝까지 이번에 야당 후보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더라도 끝까지 본선을 뛰어보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야당 후보의 단일화, 통합이 아니라 이 지지자를 통합하는 운동. 저는 이게 아마 이번 대선 국면, 빨리 다가와 버린 이 대선 국면의 주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지자 단일화, 그래서 유권자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가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 자리 양보한 게 조건부 양보였어요. 순수한 양보가 아닌, 이제 하나도 안 아름답습니다. 그때 그것도 아버지가 하지 말래서 시장 선거 안 나가. 너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고, 예, 대통령 뭐 절대 못 한다라고, 예, 안철수 후보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하간 저는 뭐 안철수 의원도 이번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예, 전 뭐 평가할 만합니다. 일관되게 처음부터 이례적으로, 예, 특이하게
탄핵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그 중간중간에 뭐 박지원 원내대표가 좀 엉뚱한 행동을 해서 그로 인해서 안철수 전 대표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긴 했지만, 저는 여태까지 사실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 평가를 뭐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좀 평가할 만한 건 있다. 예. 잘하신 건 잘한 거다. 이번에 저는 뭐 그 지점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보다도 더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야당 지지자들이 이번에 10년 이 수구 꼴통 집단, 저는 뭐 걔네들 보수 집단이라고, 보수라고 저는 절대 양심상 말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이런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그들을 지지하는 어버이연합이나 유라이트나 또는 원마부대라고 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저는 보수라고 탈 것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보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구 꼴통 집단의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죽 쏘서 개 주는 꼴 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선 우리한테 좋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표, 또 안철수라고 하는 그분도 사실 뭐 아주 나쁜 사람은 반기문보단 그래도 낫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반기문보다는 안철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믿을 수 있지 않나. 물론 더 좋은 후보가 많은데 왜 우리가 원조를 놔두고 짝퉁을 선택하느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여하간 좀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0님, 새누리는 개인 사익 집단이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이상한 동호회라고, 보수라 칭하는 집단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인해놓고 아직도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가 권한정지 직전에 아주 또 특이한 또 행동을 해갖고 국민들을 또 열받게 했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신 조대환이라고 하는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조대환이가 또 아주 꼴통 중에 또 상꼴통인데, 마지막까지 하여간 끝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 데는 천부적인 재주를 갖고 있는 박근혜. 정말 기가 막힌데, 이 조대환이가 사람들한테 유명해진 이유는 이거죠. 바로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수첩에 이 조대환이 이름이 언급이 됐는데,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해갖고 여기에 이제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죠. 새누리당이 추천해갖고, 그때 당시에 그 정치 지망생으로 임명해갖고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메모 아래 이 조대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조대환, 이번에 임명된 이 민정수석은 특조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자가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해체를 주장하고 무력화를 위해서 앞장서 갖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던 아주 극악한,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사퇴하고 나간 이런 자를 또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나간 것이 바로 이 박근혜. 근데 이 박근혜가 임명했던 조대환이가 또 웃긴 코미디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찾아낸 이 조대환이가 쓴 페북 글에 의하면 굉장히 웃겨요. 박근혜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미르, 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 박근혜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놓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바로 이
조대환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예, 이 박근혜를 갖다가 뇌물, 그것도 공갈성 직권남용으로 이 뇌물죄를 저지른 이 박근혜를 직권남용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다.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된다. 예. 뇌물죄로 처벌하면 뭐, 예, 이 무기징역 가행도 가능한 엄청, 예, 이 아주 무거운 처벌인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뇌물죄로 엄중 처벌을 요구했던 이 조대환이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려준 박근혜!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막판에 똘끼 충전, 예, 충만.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웃긴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정철승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 저하고 또 동갑내기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강남역에서 매일마다, 예,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피켓팅 시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정철승 변호사가 한 게 뭐냐면, 유언비어 유포하면서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그 사건을 수임받아서 명예훼손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하고 고발을 취하기도 하는 등 참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번에 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심에 시간을 내갖고 피켓팅 시위를 강남역 그 11번 출구 앞에서 해왔는데, 며칠 전에 한 50대 남자가 강남역 앞에서 피켓팅 시위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제법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빨갱이 새끼들 조용히 기다리면 법대로 처리될 텐데 시끄럽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욕설 비슷한 소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은 좀 덜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욕하고 지나가는 걸 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철승 변호사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욕하면서 지나가는 50대를 붙잡고, 더불어행복님 어서 오십시오. 방송 다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오신 것 같아요. 나 변호사인데 법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법대로 합시다. 우리한테 왜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형법상 모욕죄니까 형사처벌 받아야 할 거요. 신고했으니까 경찰 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예, 1030님 그놈의 빨갱이 타령.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모욕죄 운운하면서 경찰 불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래갖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철승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그러면 대신 당신이 20분간 여기서 뭘 하라고 그랬대요. 뭘 했을까요? 이 얘기가 코미디인데, 아까 전에 빨갱이 새끼들 뭐 어쩌고 운운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면 법대로 처리될 텐데 시끄럽게 한다고 하면서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피켓팅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50대 남자가. 그런데 우리가 고소할 테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 박근혜 탄핵 피켓을 들고 이 앞에서 시위를 해라, 라고 하니까 그거를 결국은 이 남자가 20분간 박근혜 탄핵 피켓을 들고 그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그 앞에서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걸 20분이나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그 후에 정철승 변호사한테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박근혜 탄핵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뻘쭘하게 와갖고 악수를 청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은가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통쾌했어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여러분한테
사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예, 오늘도 어느덧 2시간 함께했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항상 방송이 짧다는 생각이라고 1030님 고상만 강대현님 동기합니다. 아유 뭐 지루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고 1030님 김일성 주체 사상 탑에 박명록 전고 김정일한테 극진한 대우받고 김정일을 좋은 파트너라고 말한 사람이 조국이고 빨갱이다. 예, 그런 사람 박근혜가 그렇게 했죠. 예.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방송이 왜 이렇게 짧나요? 2시간 동안 떠들어 보세요. 이게 짧은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도 손대장 뉴스룸 이후 제 얘기를 공감해 준다고. TST님, 예, 캡틴 용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예. 시청곡 서울 평양 반나절 김혜연 노래. 그 노래 참 좋은 노래죠. 예. 방송 시간 20시간으로 늘려주라고 하는데, 목이, 예. 그런 날이 오겠죠. 1030님, 예. 방송 마지막에 또 별풍선을 시원하게 보내주셔서 응원과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격려 꼭 보답하도록 하고요. 영국 2등병의 엄마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예, 저를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구름문사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그러면 예,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예, 제가 후원을 얼마나 했다고 열혈팬이 네, 열혈팬이 내주셨어요. 1030님이. 근데 그전에도 열혈팬이 있지 않았나? 이상하다. 구름문사 군에서 누구도 주고 가지 않는 그런 나라 되도록, 예, 그런 구름문사 없는 나라 되도록 열심히 하고요. 예, 이 방송은 예, 유튜브와 또 팟빵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공유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올해도 이제 19일 남았네요, 여러분. 19일 동안에 남은 일 여러분들 많이 잘 마무리하시고 탄핵 소추 국면 이후에 예,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헤쳐나갈 일이 많은데요. 예,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고상만 강대윤님 늘 제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제가 고맙죠. 1030님 예, 항상 고맙고 다음 주에 또 뵙자고 했습니다. 예, 모든 분들 다 함께 또 뵙고요. 언제든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나 금강산 막혔고 개성공단의 기계는 멈췄는데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끝내고 이제 막힌 금강산도 다시 열고 멈춰진 기계 개성공단도 돌리는 그러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상만 강대현님 저도 고맙습니다. 모사오랭이